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방위사업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방위사업청의 모든 사업을 상시 감독하는 방위사업 감독관을 두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방위사업 비리에 연루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2년까지 입찰을 제한하는 등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김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리실과 국방부, 방위사업청이 합동 운영해온 방위사업 비리 근절 태스크포스가 29일 정부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우선 시행하기로 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방위사업 비리를 상시 감시하는 방위사업 감독관이 방사청장 직속으로 신설됩니다. 감독관은 개방형 국장급 직위로 법률 전문성을 갖춘 감찰 전문가가 맡게 됩니다. 방위사업의 착수부터 제안서 평가, 구매 결정 등 주요 단계에서의 법률 검토를 비롯해 비리가 의심되는 사업의 조사와 정보 수집 권한도 갖게 됩니다. 이와 함께 방사청 감사실에 감사 2 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감사 인력을 대폭 보강해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감사 1 담당관은 기동화력과 함정, 항공기 사업부를 담당하고 감사 2 담당관은 지휘정찰과 유도무기 사업부를 맡도록 해 감사의 전문성도 높일 방침입니다. 현재 방사청이 관리 중인 방위사업수가 445개, 무려 11조 원에 달하지만 감사 인력은 12명에 불과해 체계적인 검증과 비리 색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방위사업 비리에 연루된 기업에 대해선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늘리고 부당 이득에 대해서도 이익금의 최대 2배에 달하는 징벌적 가산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방사청 퇴직 공무원과 군인의 직무 관련 업체 취업 제한 기간을 퇴직일 기점으로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취업 제한 대상자가 취업한 해당 업체도 입찰 참가가 제한되는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에 앞서 자체 심사를 수행할 취업심사위원회를 신설해 방위사업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취업심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가 다음 달 2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한미 양국의 국방부 장관은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할 새로운 전략문서를 승인하고 각 분야별 후속 추진 계획을 합의할 예정입니다. 오상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애슈튼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서울 국방부에서 47차 한미 안보협의 회의를 합니다. 양국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합니다. 양국 국방부는 지난 1년 동안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할 문서를 발전시켜 왔는데 이번 회의에서 이를 승인하고 전자권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 분야별 후속 추진 계획에 합의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위협을 평가하고 대북 정책을 공조하는 방안도 논의합니다. 지난 5월 북한이 수중 사출 시험을 했던 SLBM과 10월 당창건 기념 행사에서 나왔던 KN-5A 등 점증하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위협에 대해 평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탐지, 교란, 파괴, 방어 4단계에 걸친 4D 작전 개념의 이행 지침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또 양국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북한의 위협적인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국방 사이버 협력 강화를 통한 공동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관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논의도 합니다. 양국 장관은 우선 올해 편성한 한미연합사단이 전술적 수준에서 연합전투태세를 제고할 뿐 아니라 우리 군이 미래 연합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토대가 구축된 것으로 평가하고 미군 전력의 순환 배치와 MLRS 부대의 추가 배치를 통해 연합방위의 새로운 대응 전력을 갖춰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분야에서는 지난해 체결한 삼국 정보공유 약정을 바탕으로 삼국 간의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또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고 방위비 분담금이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SCM에 앞서 이순진 합참의장과 조셉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은 1일 40차 한미 군사위원회 MCM 회의를 개최합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네,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 주요 지역에 적포탄 낙하와 같은 기습적인 테러가 발생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네, 육군 52사단이 적 도발에 대비해 민관군경 통합으로 실제 상황을 가정한 야외 절차 훈련을 펼쳤습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에 위치한 한 시민공원. 도심 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자연 생태계를 쉽게 접할 수 있고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갑작스러운 폭발음과 함께 공원 곳곳에선 화염이 번져가고 수십여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 신고를 접한 경찰이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고 피탄 흔적이 발견되자 군부대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이 지역을 관할하는 육군 52사단 번개연대는 신속하게 5분 전투대기 부대를 출동시켜 포탄 낙하 지점을 보존하고 폭발물 개척팀과 화생방 신속 대응팀 등 상급 부대 전력을 투입해 부상자를 구조하기 위한 추가 위험 요소를 제거합니다. 육군 52사단을 비롯해 민, 관, 경 5개 기관에서 참가한 이번 FTX 훈련은 수도권에서 있을 수 있는 만일의 적 포격 도발에 대비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고자 실시됐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전평시 민간 공경의 협조 체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실감했으며 차후 동일한 상황 발생 시에도 골든타임 내에 한 명의 시민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자 구호 부대와 의무 중대도 119 대원들과 함께 곧바로 현장에 투입해 사상자 구조 활동을 벌입니다. 민관 군경의 유기적인 조치로 아비규환이었던 현장은 빠르게 복구됐습니다. 부대는 이 밖에도 서울 도심 지역 주요 건물에서 대량 전 사상자 처리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 역시 민관 군경이 연계한 유기적인 작전이었습니다. 빌딩이 밀집한 도심 지역에서 작전 준비를 위해 집결해 있던 중대급 부대에 적포탄이 투하돼 100여 명의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 수발의 포탄 중 화학탄도 투하된 것으로 판단한 부대는 화생방 구호팀과 경기부대를 긴급 출동시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소방서와 경찰서, 구청, 보건소 등 유관기관의 지원도 함께 요청합니다. 부대는 안전이 보장된 인근 지역에 인체와 장비 정밀 제독소를 설치하고 이송해온 부상 장병들을 제독합니다. 오늘 대량 전상자 처리 훈련을 하면서 잘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지만 오늘 절차 훈련을 해보니 실제 전시 상황에서도 내 전우들을 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민, 관, 군, 경이 합심하여 전시에 최고의 역량과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틀에 걸쳐 800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야외 절차 훈련을 선보인 부대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연계해 만일의 적 도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절차 훈련을 반복 숙달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네, 행복나눔 125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자는 취지의 운동인데요. 네, 행복나눔 125 운동 이후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병영 생활을 알리기 위한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회 전군 행복나눔 125 페스티벌이 28일 오후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대항홀에서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행복나눔 125와 국방부가 주관한 이 행사는 정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나눔 125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행복나눔 125 운동이란 하루 1회 선행과 한 달에 2권의 책 읽기,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실천하는 것으로 군에는 2011년에 도입됐습니다. 민간군이 함께 참여하여 행복나눔 125의 우수 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감사와 행복을 나누는 축제의 장으로 병영의 분위기를 새롭게 바꾸어 전투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를 퓨전 타악기 그룹의 흥겨운 공연으로 시작한 이날 행사는 행복나눔과 감사나눔을 직접 실천한 부대 지휘관의 사례 발표로 행복나눔 125 운동의 성과를 전파했습니다. 뒤이어 실천 사례와 그 효과를 바탕으로 구성된 꽁트, 댄스, 연극 등 9개 부대의 다채로운 무대가 공개됐습니다. 감사를 하는 모습들이 표현이 되고 서로 나누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불만이 사라지고 소통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악패습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또 써보고 어머니가 쓰시는 걸 보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사례들을 접하면서 좀 사회 곳곳에서 이런 운동이 진행이 되면은 훨씬 좀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병영 문화 개선 노력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올해 처음 열린 이번 행사는 앞으로 매년 개최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공군이 정보통신 분야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2015년 정보통신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장병들은 전술 지휘소 구축과 광 케이블 접속, 해킹 방어, 소프트웨어 개발 등 4개 종목에서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심예슬아사의 보도입니다. 공군은 미래 항공작전의 핵심 요소인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과 정보통신 분야 장병들의 임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정보통신 경연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 대회에는 통신 기반체계 건설과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유선 정비사와 프로그램 개발,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체계 요원 등 총 22개 부대에서 257명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전술 지휘소 구축과 광 케이블 접속, 해킹 방어, 소프트웨어 개발, ICT 발전 재현 등 4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첨단 기법을 적용한 완성도 높은 작품이 다수 출품됐고 정보통신 분야 발전상과 비전을 제시하는 ICT 발전 재현에서는 창의적이고 실현성 높은 아이디어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해킹 방어는 이론과 실습 평가를 통해 종합적인 정보 보호 능력을 측정하고 정보 보안 사고와 관련한 상황별 대처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정보통신 경연대회는 공군 정보통신 분야에서 가장 큰 규모의 행사로서 올해 38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정보통신 경연대회를 토대로 각 부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정보통신 장병들의 기량을 점검하는 대회로 앞으로의 정보통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작전정보통신단이 최우수 부대로 20전투 비행단과 7전대가 우수 부대로 선정돼 각각 참모총장상과 교육사령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육군 1야전군 사령부는 29일 6.25 참전용사와 보훈단체 회원들을 부대로 초청해 호국보훈 정신과 나라 사랑의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사령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강원도 지역 6.25 참전용사 150여 명과 보훈단체 회원 18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부대는 환영 행사와 열병식 등 의장 행사로 참전용사와 보훈단체 회원들을 맞았습니다. 또 군악대 연주와 의장대 시범, 태권도 시범단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며 선배 전우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6.25 참전 한 분들을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또 병사들이 이 활동하는 모습을 봤을 적에 감개무량합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6.25 참전용사와 보훈단체들을 위해 나라사랑 보금자리 준공식과 위문 활동 등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네, 김진무 박사의 북한군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교들의 식생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인 김진무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먼저 장교들의 식생활 전반적인 좀 모습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장교들이 그 북한은 이제 시장화가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시장에서 먹고 삽니다. 근데 장교들은 군복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내를 못 벗어나니까 장사를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국가에서 주는 게 전부죠. 그러니까 자기 집이 원래 잘 살면은 자기 집에서 갖다 가져다 먹기도 하는데 자기 집이 원래 못 살면은 아주 열악한 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병사들 거 뺏어 먹고 또 부대에서 훔쳐서 팔아서 먹고 뭐 그런 일 때문에 또 그 부작용으로 병사들이 또 굶고 뭐 이런 악순환이 장교들의 어떤 열악한 생활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그럼 북한 일반 국민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군인과 장교들과 일반 국민의 식생활. 북한 주민 이제 군에서 군인들이 제가 탈북 군인들하고 장교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 그들이 보는 사회는 상대적 박탈감이 아주 심하다고 봅니다. 자기가 나가서 장사를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잘 먹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나는 진짜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야전 부대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부대에서 이렇게 식생활을 다 해결을 어느 정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병사들의 경우긴 하지만 북한군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북한군 장교한테 이제 장교 본인에 대해 700g, 그 다음에 그 가족들한테 1인당 300g. 규정은 딱 정해져 있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딱 정해집니다. 그거를 가족한테 다 줍니다. 그러면은
그 장교는 부대에서 밥 먹을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대에 있는 거는 병사들 거니까요. 네네. 그런데 이제 사실상 그러니까 장교들은 부대가 이제 숙소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점심 시간이 되면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는 거예요. 이제 부대 내에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그런데 사실상 부대 안에서 밥을 먹죠. 자기 집에 있는 쌀을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근데 이제 독립부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독립부대는 예를 들어 중대장이다 그러면 그 중대 왕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부대원들이 그 중대장한테 뭐 모든 걸 온갖 걸 다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대 안에서 밥을 먹고 잘 먹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대부분의 장교들은 특히 그 상급부대 같은 큰 부대 같은 경우는 자기 집에 가서 밥 먹고 와야지 부대 안에서 밥을 못 먹습니다. 네, 박사님,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부대에 가면 병사랑 간부랑 식사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예. 북한도 장소가 구분이 되어 있나요? 2003년도까지 분리돼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2003년까지. 또 김정일 지시죠. 네. 관병일치. 자, 병사들하고 식사를 같이 해야지 병사들 마음을 알고 지휘를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부대하고 이제 장교들하고 병사들하고 같이 밥 먹어라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독립부대도 장교과는 병사들이 특별히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자리에서 먹는데 병사들은 뭐 형편없이 먹고 있고 자기는 잘 먹고 그러니까 보통 칸막이를 치거나 아니면 병사들이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 먹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네, 특별히 방금 먹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북한 장교들은 어떤 식단을 먹습니까? 좀 잘 먹죠. 왜냐하면 그 식용유 같은 게 이제 북한에서 식용유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식용유로 이렇게 살짝 볶아만 놔도 맛이 달라지니까. 기름만 있으면 식사한다. 그래서 근데 그 결국은 그 와이프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업밭에서 와이프가 얼마나 부업을 잘하고. 그래서 남새를 많이 캐고 그다음에 기르고 그다음에 돼지도 좀 잘 길러가지고 내다 팔아가지고 또 북한군 장교들의 부인이 그 밀주를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밀주를 만들어가지고 밀주를 내다 파는데 그 밀주 장사도 좀 많이 하고 사실 그 불법이거든요.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워낙에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와이프가 좀 부지런하고 잘 움직이면은 그래도 먹을 게 많고 그래서 이제 또 참기름이라도 뭐 있고 돼지고기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을 수 있다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장교나 병사는 그렇게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낫긴 낫습니까 더? 사실 뭐 장교들을 내가 물었죠. 장교들한테 이제 영양실조 같은 그런 게 나타나느냐 그랬더니 장교들은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영양실조는 안 나타난다. 훔쳐 먹거나 뜯어 먹거나 먹을 게 같은 많다 이거죠. 또 그 장교들 중에 이제 보면은 그 사회하고 접촉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뭐 담장이 무너졌다 그러면 담장 수리하기 위해서도 사회에서 사람들 이제 자재도 사와야 되고 이러고 또 병사들이 먹는 걸 내가 가져올 수도 있고 또 군 내부에 있는 물품을 내다 팔아가지고 또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먹는데 강원도에 있는 부대는 조금 다른 모양이에요. 소위 중위급의 장교들 군관이죠. 군관들은 영양실조도 꽤 있다. 그러니까 허약이죠. 허약 상태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방금 허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반대로 더 잘 먹고 사는 부대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항상 우리가 평양 주변에 그러니까 김정은이를 직접 호위하는 부대는 잘 못 먹이면 잘못하면 반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대하고 특수한 부대, 특전사 같은 부대, 그다음에 저기 뭐 군수공장을 호위하는 부대, 또 다른 부대는 해안 경비라든지 주민들하고 접촉이 많은 부대들이 있어요. 그런 부대들은 국경수비대, 국경경비대 그런 부대들은 이제 주민들하고 관계 또 상납 비리 이런 걸 가지고 부대원들이 좀 잘 먹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야전, 특히 산이 많은 부대에 있는 야전 부대 이런 부대는 아주 열악하다. 장교도 역시 열악하다. 거기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하고는 좀 반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최전방에 있는 장병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고 좋은 장비, 좋은 음식들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데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인 김진무 박사와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에 한 번 선행을 하고 한 달에 2권의 책을 읽고 하루에 5가지를 감사해야 하는 것, 지난 2011년 군에 도입된 감사나눔 125 운동입니다. 소통과 사랑을 통해 병영문화 혁신을 이루기 위한 우리 군의 의지가 담긴 운동입니다.
우리 장병들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국민 여러분에게도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